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15건의 아파트에서 철근 빠지고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건설 쪽에 이권 카르텔 깨부시겠다 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네. 대한민국이 말로만 선진국이 아닌 네.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야 되고 넘어서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걸 건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통찰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모여서가 아니라 네. 여당 최고위원이어서가 아니라 네. 네. 정말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LH 같은 부실공사도요. 네. 감리 감수를 똑바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LH의 전관들, 네. LH 출신 직원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와서 감리하는 업체로 갑니다. 아. 그럼 LH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걸 맡겨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 받고 대충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짬짬이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아하. 근데 우리가 좀 시간을 돌려보면 예전 4.7 재보궐선거 대선 네. 전에 있었을 네. 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맞아요. 공분을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음. 임대 아파트 정책에 너무 힘을 실어주면서 LH가 너무 세고 비대한 조직이 되었던 거예요. 아하. 네. 이때 만들어진 이권 카르텔이 아직도 타파되지 않고 부동산 투기나 이런 부실공사, 부실감리로 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서 짬짬이 나눠 먹는 이 이권 카르텔 문화를 혁파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또 지금 해야 되는 우선 과제가 아닌가 그러네요.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건폭도 잡아야 되고 건텔도 잡아야 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네요. 근데 그게 네. 다 이권 카르텔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서 돈 없는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최근에 서희초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건이 계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동안의 학생 인권 조례나 진보 교육감들이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네. 수도권 위주로 뭐 조희연 교육감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임태 교육감 이전에는 다 진보 성향이었거든요. 그렇죠.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중시하다 보니까 네. 교육할 권리가 침해됐고 네. 안전하게 교육받고 싶은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도 침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옆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라면 먹방하는 걸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데 아, 그게 교사에게도 모욕이지만 그렇죠. 다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얼마나 많이 해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참 말이 안 되지만요. 팔뚝에 문신하고 네. 문신이 나쁜 건 아니지만 고등학생이 네. 라면 먹방한 사람 그 학생 겨우 열흘간 출석 정지 처분받았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핸드폰으로 막 뭘 해요. 네.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 방금 핸드폰으로 뭐 했어? 게임했지? 또는 뭐 이상한 사진 찍었지? 보여줘 했을 때 네. 학생이 이거 사생활 치면 돼요. 안 보여줘요 하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학생 인권 조례에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대책을 그렇죠. 세울 수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진보 교육감들과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점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조희연 교육감이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막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풍토를 만든 당사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인 이상 이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해결되겠는가 하는 그렇죠.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권 회복 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네.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국민의힘에서 그 누구도 체벌 부활하자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체벌은 다른 얘기죠. 갑자기 뜬금없이 네. 우리가 교권 회복하자는 걸 마치 체벌 부활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 저희가 말하는 교권 회복은 학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제지하고 불이익을 주고 교정할 수 있는 훈육할 수 있는 권리를 그렇죠. 회복시키자는 것이지 저희가 뭐 체벌 회복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아, 없다라는 학교에서 애들 말씀.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들을 잘 가르치고 잘 네. 해주라는 그러니까 해서 학교를 보내는데 애들이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선생님도 잘 듣게 해야죠. 그게 체벌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균형을 좀 잘 맞추는 그러니까요. 것이 네. 근데 지금 학교 문제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또 웹툰 작가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 아들이 뭐 학교에서 경사적 학대를 당했다 해서 고소 사건이 있었는데 네. 또 알고 보니까 그 웹툰 작가가 아들 가방에다가 뭐 녹음기를 넣어서 그걸로 또 증거를 했다 그러고 해서 지금 굉장히 뭐 논란이 많아요. 이게 참 이거 참 이 교사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아이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가 지금 과잉대응하는 네. 겁니까? 부모가 잘못한 거죠. 네. 저희가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갑질이나 민원에 대해서도 예. 네. 단호하게 기준을 세워야 하고요. 네. 이제까지는 그냥 아동학대로 신고만 하면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위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임태희 교육감이 이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복직 처분을 내렸습니다만 네. 무조건 아동학대했다고 해서 직위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뭐 공식적인 위원회를 그렇죠. 열어서 검토하는 게 맞아요. 필요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악용되지 않도록 네. 훈육을 위해서는 면책 조항을 주는 등의 이 예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네. 교육 현장에서 물론 무리를 빚는 교사들도 왜 없겠습니까만 있죠. 대다수의 교사들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네. 있는데 우리 사회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네. 그게 조금만 삐끗해 버리면 네. 내가 뭘 해도 된다. 그렇죠. 내가 갑질해도 된다. 막 이런 식의 문화로 잘못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교육성 안 좋아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이익, 그렇죠. 네. 공동체의 권익이 우선이고 네. 그 다음 그 안에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그렇죠. 자유를 추구하는 내 거잖아요. 자유는 남에게 네. 피해를 안 주고 공공적인 이익에 침해하지 않은 내부에서 내 자유를 만끽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남 피해주고 이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보수의 자유주의적 네. 네. 이 신념인 것인데 맞아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시 설정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수사에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장채국께서는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점입가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민주당이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 뭐 회유한 것부터 측근인 그 박찬대 의원 네. 진짜 코딱지만 잘 파는 줄 알았는데 거짓말도 잘해요. 아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코 파주는 거는 글쎄요.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만져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 얼굴도 모른다 했으면서 네.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정당의 최고위원이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되는데 네. 이런 무리수를 두는 네. 이유가 무엇일까? 네. 그만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네. 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100%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3자 뇌물로 딱 떨어져 버려요. 그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액수가 워낙 커요. 특가법상 뇌물 1억 이상 받으면 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거 800만 달러기 때문에 100억이 넘어요. 산술적으로 1억 곱하기 100만 해도 100년이 나와야 돼요.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더욱 최후의 발악 그렇죠. 수준으로 이재명 일병 지키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되게 웃기는 상황인데 김성태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왜 적용 안 하냐 하면서 오히려 그 비난을 했는데 네. 아니 이게 원래 김성태는 그 이재명 대표 쪽을 도와주고 같은 편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김성태를 오히려 맹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주당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당이라는 그렇죠. 걸 보여주는 결정적 네. 증거인데요. 지난해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나 네. 그때는 민주당이었으니까 네. 여러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깡패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단정지어서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 막 말이에요. 항의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김성태 전 회장을 노상강도라고 해요. 깡패보다 더한 거예요, 노상강도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 안 하면 네, 깡패 아닌 거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하면 노상강도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기준이 이재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의 사고와 발언이 이어지기 네. 때문에 한국 정치의 수준 자체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 어. 아닌가. 그러니까요. 정말 네. 이재명 대표 쪽 보면 그래요. 자기가 기껏 뭐 대장동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을 한 핵심 사업자를 갑자기 자기 측근이었는데 측근이 아니라 그러고 또 사업했던 사람 여행까지 가서 골프 치고 요트까지 탔다는 분은 모르는 사람이고 아니 자기 측근지 자기랑 조금만 이상한 얘기하면 뭐 믿지 못할 사람이라 그러고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번 김성태도 사실 이용해 먹고 지금은 노상강도 만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삼엄했던 대북 제재가 있는 시기에 이게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일인데 네.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이 네. 이재명 대표라는 대선 주자가 뒷배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감히 뭘 믿고 네. 무슨 배짱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러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대북사업 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북한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렇죠. 실체가 없는 일인 정치와 것이고요. 관련되지 않으면 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선 주자인 이재명과 잘 지낸다는 건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이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사람 마음이 먼 미래에 잘 되면 좋지는 생각했을지라도 네.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아마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정적으로 아마 재판에서 불리한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거기도 아마 노상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배신자부터 시작해서 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올 텐데요. 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측근을 통한 회유 작업이 그러니까요. 들어간 것 어떻게 같고요. 부인이 남편한테 남편은 자기 유리하게 진술하는 건데 정신 거기다 차려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근데 이게 단순히 해프닝으로 보고 끝날 게 아니라 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 없으면 재판 진행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아. 그걸 노리고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끄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변호인단 해임 해프닝을 네. 일으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아니 본인이 이 변호사 쓰겠다는데 어떻게 부인이 해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2주라는 시간을 벌었어요, 민주당. 그렇죠. 그런 거죠. 재판이 2주 연기되면서. 그래서 그 2주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엄청난 회유와 압박이 들어갔을 그렇죠. 겁니다. 지금 영치금 보내고 난리 났죠. 그래서 이 8월 8일의 다음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번의 진술 번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개딸들이 보내는 영치금이 네. 응원의 메시지겠습니까? 어. 너 이거 받고 입 다물어. 그렇죠. 이거 받고 소액 뇌물이네. 허튼 말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협박성 영치금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예. 나중에 정말 진술을 해버리고 나면 영치금이 아니라 뭐가 날라갈지 몰라요, 정말. 그 개딸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18원 18원. 영치금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퇴설이 돌고 있어서 지금 또 논란이 일고 음. 있는데 10월에 사퇴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평론가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근데 들으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정상적 정당이면 네. 최소한의 상식이 있으면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면 폭망이다라는 것을 알 사람은 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공천권을 염두에 둔 네. 현역 의원들이 차마 그 이야기를 못 네. 꺼내는 상황인데 음. 개인적 전망을 밝히자면 10월이든 12월이든 사퇴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아, 네, 그러세요? 끝까지 버틴다. 네. 오. 뭐 저희가 예전에 네. 뭐 옥중 공천 이야기 나오니까 네, 그렇죠. 제가 해외 도피 공천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네. 구속이 된다 해도 그 당대표 자리에 안 내려놓을 것 같아요. 민주당 당원 당규에 네. 당대표가 구속되면 당대표 내려놓는다는 게 없어요. 그건 뭐 그렇죠. 그리고 당원도 얼마 전에 고쳤잖아요. 당원 개정에서 네. 3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못 맞아요. 건드리게 해놨어요. 맞아요. 그럼 감옥 앞에서 구치소에서 정청래 같은 사람들 삭발하고 하면서 네. 네. 그 대표님 접견에서 대표님의 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이러고도 남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네. 제가 정치 평론가로서 이제 7, 8년 활동하고 현실 정치를 네. 한 2년 해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평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퇴설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아,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다. 아, 그렇죠. 그분이 뭐 직접 사퇴할 분은 아니다 하는데 네. 어쨌든 구속영장은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따라서 상당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윤관석, 이성만 이 두 분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예. 청구돼서 지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가 안 열리니 이제 뭐 방탄도 못하죠. 네. 근데 만일에 구속영장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아니 이재명 당신 아니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은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구속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 두 사람이 구속이 되면 이전에 민주당이 해왔던 방탄이 명분을 다 잃게 되고 다 잃죠. 다시 한번 국민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죠. 네. 다음은 이재명이다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도 남아 있고 네.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아마도 8월보다는 9월 이후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 네. 회기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지 저는 실제로 포기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했다 했는데 예. 정말 자기 건 안 나오면 또 안 할 것 같아요. 정당한 체포영장이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포기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표님을 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또 막 투표하고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네. 과연 이 검찰의 영장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네. 이 부분부터 저는 아직 의문부호가 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요새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사그라들긴 했는데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제 이제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친전 보내면 뭔가 좀 달라집니까?
일단 동정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갔을 때 네. 민주당 의원들이 제명 반대에 표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 진짜 좋은 자리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까지 구질구질하게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나요? 아 이거 코인도 돈도 많이 버셨는데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도움이 돼서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의혹도 좀 생기고요. 예. 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김남국 의원의 가족들도 코인 거래를 그러니까 활발하게 어머니가 했다고 새벽에 엄청 많이 거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도 올빼미 체질이신가 아니면 이거 혹시 차명으로 엄마 그걸로 아. 김남국 의원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버틸수록 네. 그 피해가 민주당을 넘어서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도 가는 가족들한테까지 거잖아요. 예. 그 말하면서도 제가 마음이 좀 무겁고 불편합니다. 아,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고 네. 일반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겸허하게 받는 것이 네. 마지막 남은 도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민주당에게 나쁜 의미로 배울 점은 네, 이런 뻔뻔함, 아,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네, 거래 내역이 공개돼도 음. 나는 억울하다, 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뻔뻔함. 이재명 대표,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러니까요. 식구는 아니다. 아들도 남이다라고 하는 이 아들도 남의 뻔뻔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뻔뻔함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뭐 거대 야당도 됐던 것이고 네. 정말 이 400조의 빚을 만든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저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치적 관점에서는 저 뻔뻔함을 좀 배울 필요도 있지만 네. 국민들을 위해서는 네. 정치인들이 뻔뻔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배울 건 타산지석이지. 근데 네. 저분들은 별로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아, 참.